네,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관련 보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두 나라 간 금리 차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찬영 KBS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물가 잡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크게 올랐습니다. 네. 9.1% 올랐다고 조금 전에 보도에 나왔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도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그 시장 전문가들이 한 92.4%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네. 0.75%포인트 기준금리 27일에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 발표된 다음에 80% 가까이가 아니다. 1%포인트 급격하게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바뀌었네요.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웃 국가죠. 캐나다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 난 다음에 1%포인트 급격히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는 전체 주요 생산국 가운데 가장 먼저 1%포인트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방침이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올린 것도 사실 이제 당장 우리 국내 물가 문제도 있지만 이런 해외 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캐나다의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금리폭 인상이 커진 상황에서 그렇게 시도가 된다면 좀 어제 우리 0.5%포인트 인상은 좀 김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나마 한은이 택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폭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0.75%포인트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첫 0.5%포인트 인상은 적절하다라는 그런 평가고요. 네. 우리나라가 1999년에 콜금리 목표제 도입했고요. 2008년 3월에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번에 금리를 올린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네. 물가 6%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한은이 주요 보는 부분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바로 네.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더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4%대까지 지금 올라선 상태인데 한은은 이걸 지금 꺾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 부분에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를 우리 정부가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증산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으로 갔거든요. 네. 현지 날짜로 15일에 빈살만 왕세자와 담판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국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회원국들이 그 증산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할당 목표제가 있는데 그 목표제를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목표제를 못 채우고 있고 지난달 수치가 나왔는데 지난달에도 하루 평균 106만 배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6월 하루만 106만 배럴 못 채운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계속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나오기를 모두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사우디 방문해서의 협상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평가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기준금리 한번 다시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1.75%, 우리가 2.25%. 그 박 의원도 언급해줬고 앞에서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이제 금리가 뒤바뀌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은 이제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7일 날 미국 연준이 발표를 하는데 최소 0.75%포인트입니다. 최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소 0.25에서 0.5%포인트 우리나라가 더 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 특히 문제입니다. 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 비중이 26.4%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게 2020년 초만 하더라도 35.2%였는데 계속 빠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 빠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네.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전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시기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행은 전망하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전 사례 때 급격히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유출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당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네.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한미 간 금리 역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주식시장에서 34조 6천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초 그때도 83억 6천억 달러, 6천만 달러, 네. 그래서 11조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순유입이 많지만 주식 시장은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상황 보면은 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융시장이 좀 다르잖아요. 자, 환율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환율 계속 오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달러 자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로화나 엔화가 워낙에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43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에너지 그리고 네. 원자재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더 많이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올라섰는데 전문가들은 1,350원대를 그 상단으로 해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수출입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결국 올 하반기 그 우리 경제 영향의 가장 큰 변수들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부터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외 네. 건전성이 좋기만 한다면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만 유지한다면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올 들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폭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 한 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나라 그 금통위가 8월에 열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리 결정을 다음 달에 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9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을 안 해요. 엇갈리네요. 우리나라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한은에서 예고했던 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만 밟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